최근인 2024년 8월 8일 16시 43분경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동부 휴가나다 해역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합니다. 이에 일본 기상청은 즉각적으로 조사를 거쳤는데요. 잦은 지진으로 인해 재해에 대한 체계가 잘 수립되어 있던 일본 기상청이었지만 그날은 대지진 주의보를 발령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은 2019년 일본의 지진경보 시스템이 설립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거는 명확했는데요. 이번 지진이 발생한 미야자키현의 앞바다는 난카이 해곡에 위치한 곳으로 일명 불의 고리에 속하는 지형이었기 때문이죠. 스쿠 시국이 크게 흔들렸다. 땅이 2장 너비로 찢어졌는데 그 길이가 무려 3,000여 장이나 되었다. 가옥이 붕괴되고 산꼭대기와 협곡이 무너져 내려 온 지천이 한눈에 들어왔으며 감색의 온천이 분출되어 들끓었다. 679년 스쿠시 대지진, 무스국 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지만 엎드린 채 설 수가 없어 가옥 밑에 깔려 압사당하거나 땅에 휩쓸렸다. 우레와 같은 바닷소리와 함께 파도가 솟아오르고 강이 역류하여 내륙 수백 리까지 물바다를 이루었다. 869년 조간 대지진, 도카이도 해역에 대지진이 일어났다. 큰 쓰나미가 덮쳐와 해안 20에서 30정 안쪽의 민가들이 남김없이 쓸려갔다. 수많은 사람들과 셀 수 없이 많은 우마가 부지기수로 운명을 달리했다. 1498년 메이오 대지진, 운젠산에서 화산성 대지진이 발생하여 마유산의 산체가 붕괴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는 높이가 최대 20m에 달했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를 모두 합치니 15,000명이나 되었다. 1792년 시마바라 대변,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일었다. 지진 직후 발생한 화재는 화형 폭풍이 되어 도시 전체를 휩쓸었고 도쿄 시내에서만 화재로 38,000여 명이 사망하였다. 최대 높이 10m에 달하는 쓰나미가 덮쳐 총 57만 가구의 주택이 유실되고 190만 가구가 집을 잃었다. 피해액은 대략 10억 달러 이상, 재해로 인한 총 사망자는 10만 명이 넘었다. 1923년 간토 대지진, 산리쿠 연안 태평양 앞바다에서 동아시아 역대 최대의 해저 지진이 발생했다. 40m 높이의 쓰나미가 도호쿠 지방을 덮쳐 내륙으로 10km까지 바닷물이 밀려들었고 이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또한 침수되었다. 2만 명이 죽고 2,500여 명이 실종되었으며 100만 채의 건물이 붕괴 혹은 반파되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렇듯 일본은 역사적으로 늘 지진과 운명을 같이 해왔습니다. 고대 기록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 일본의 지진은 규모 6.0 이상의 강진을 기준으로 추려도 매년 100건 이상이 기록될 정도인데요. 21세기 들어서는 그 발생 빈도가 더욱 높아져 2000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약 24년간 기록된 강진이 벌써 80건을 넘긴 상황이죠. 일본은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북아메리카판, 태평양판 이렇게 4개의 판이 만나는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더해 나라의 전 국토가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는데요. 이 모든 악조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본을 파괴할 테죠. 이러한 와중 이번 휴가나다 지진에 일본을 넘어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것이 100에서 150년 주기로 발생하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 혹은 그것을 넘어서 태평양 전체에 찾아올 대재앙의 전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재앙의 중심은 이번에도 역시나 불의 고리였죠. 지구의 용광로라고도 불리는 불의 고리는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화산이 밀집되어 있는 환태평양 조산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 길이만 4233km에 달하며 지구 활화산의 70% 이상이 모두 이곳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 지진 중 90%가 여기서 발생하고 있기도 하죠. 지구상에는 두께 100km 이상의 주요판 7개가 존재합니다. 이 중 해양판에 속하는 태평양판은 그 크기가 무려 1억 3천만 제곱킬로미터로 가장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이러한 독보적인 특징은 그 위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좋을 것이 없죠. 지각판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이동하며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태평양판의 경우 커다란 크기에 더불어 상대적으로 빠른 이동 속도를 지녔기에 주변의 다른 지각판들과 끊임없이 부딪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각판이 구부러지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에너지는 판에 그대로 쌓이게 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다가 쌓인 에너지가 터지게 되면 우리가 아는 지진, 해일, 화산 폭발 같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태평양판 위에 그 중에서도 지각판이 서로 맞닿는 불의 고리 위에 있는 국가들은
필연적으로 각종 자연재해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절대 끝나지 않을 연속된 재앙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찾아올 수 있는 예정된 재앙이기도 한데요. 일본의 지리적 위치로 인해 유독 피해가 돋보이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그 관여기에 놓여있는 나라들은 아주 많죠. 길다란 파멸에서는 뉴질랜드와 동남아시아를 거쳐 러시아를 지나 알래스카와 남아메리카까지 이어집니다. 불의 고리 위에 놓인 나라들은 그곳이 어디든 나라가 파멸할 수도 있는 거대한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인데요. 더욱 공포스러운 것은 근래 발생한 휴가나다 지진을 시작으로 불의 고리 곳곳에서 이상 현상들이 끊임없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이죠. 휴가나다 지진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인 8월 9일 도쿄 서쪽의 가나가와 현에서 규모 5.3의 지진, 10일에는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해역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연달아 발생합니다. 불안감이 계속되던 가운데 8월 15일 일본 정부는 대지진 관련 특별한 변화는 관측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대지진 주의보를 해제하였는데요. 관계자는 거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므로 다들 대피 경로를 숙지하고 식료품을 비축해달라는 당부를 덧붙였죠. 전문가의 예측 결과 당장에 큰 문제는 없을지 몰라도 30년 안에 거대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무려 80%에 육박한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간토에서 규슈에 걸쳐 최대 높이 30m 이상의 쓰나미가 발생, 32만 명 이상이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강도는 동일본 대지진의 17배에 달할 것이라 추측되었죠. 일본이 주의보를 해제한 8월 15일 대만 동부 화롄 인근 해역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화롄은 올해 4월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던 지역으로 대만 또한 불의 고리에 속하는 나라인데요. 대만 중앙기상서는 올해 강진 및 여진의 발생 빈도가 확연히 증가하였다고 밝혔으며 이날 대만의 12개 현과 시에서는 국가급 경보가 발령되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3일 전인 12일에는 마찬가지로 불의 고리에 속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에서 규모 4.4의 지진이 일어나 전 지역이 흔들리며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일주일 뒤인 19일 새벽에는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났으며 2분여 뒤에 규모 5.1의 지진이 또다시 발생했는데요. 같은 날 오전 러시아 캄차카 반도 앞바다에서는 규모 7.1의 강진이 일어나기도 했죠. 먼 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이었지만 도시에서도 그 진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캄차카에서 가장 거대한 화산인 3282m 높이의 시벨루치 화산마저 분화하였는데요. 그 화산체 기둥은 9km 높이까지 치솟았고 동쪽으로 1520km까지 화산체가 퍼졌죠. 대지진이 더욱 두려운 까닭은 이처럼 화산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707년 난카이 해곡의 모든 단층이 파열된 호에이 대지진의 격동에 반응한 후지산이 대분화한 기록이 존재하는데요. 1975년 이후 활화산으로 재분류된 후지산은 난카이 해곡의 출발점에 위치해 있죠.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후지산이 이번에도 커다란 영향을 받는 것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전문가들은 후지산을 두고 언제 분화하여도 이상하지 않은 화산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대지진의 발생 여부를 떠나 100년에 한 번꼴로 폭발하던 후지산이 호에이 대분화 이후 300년간 폭발하지 않고 내부에 그 힘을 응축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각국의 외신과 전문가들은 근래 발생하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이 초거대 지진의 전조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경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진은 규모가 9.0에 가까울 수 있으며 이것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나라를 괴멸 수준으로 파괴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더해 캘리포니아주에 속한 샌디에이고 해안에서는 지진 물고기라고 불리는 산갈치가 잡혀 화제가 되기도 했죠. 최대 수심 2000m의 심해에 서식하는 산갈치는 일반적으로 얕은 해안으로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대 지진이나 쓰나미 등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전으로 해변에서 목격되는 일이 잦아 지진 물고기 혹은 종말의 물고기라는 별칭으로 불리는데요. 이에 대해 해양 전문가 벤 프레이블은 산갈치와 대형 재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였죠. 산갈치가 재해 직전이나 직후에 해변에서 목격되는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자연의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은 조만간 일어날 대재앙의 전조인 걸까요? 유례없는 거대 재해 연속에 조그마한 우리들은 그저 불안감에 덜 수밖에 없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